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고미숙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틀에 박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열린 태도로 사귐, 길 위로 나서는 담대함, 경계가 없는 공부, 생각해보면 공자, 부처, 노자 등 사상가로부터 소설 속 그리스인 조르바까지 자유의 삶을 희구했던 많은 이들이 바로 백수로서의 삶을 제안했다. 특히 조선에는 연함이 있었다.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기에 충분한 배경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청빈한 삶을 택했던 연함, 그에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는 고전평론가 고미숙이 연함의 청년 시기와 요즘의 청년들을 서로 오버랩하며 연함의 발자취로부터 배울 수 있는 행복한 백수의 삶을 일깨운다. 1. 관계, 여행, 공부의 주제어로 청년의 삶을 구분한 뒤 연함이 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그의 당당함과 지혜를 배우라 말한다. 책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 청년들이 노동과 화폐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삶, 관계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날개 부분은 역시 작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네요. 고미숙, 본투비 백수, 20대에는 청년 백수, 30대 중반엔 박사학위를 받고도 중년 백수가 되었다 해서 고전평론가라는 직업을 만들었다. 혼자는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공부 공동체를 꾸렸다. 우여곡절을 거쳐 현대는 가미당, 가로하고 앤드 남상강학원, 이 본거지다. 2080 세대가 함께 꾸려가는 대중지성 네트워크라 생각하면 된다. 주요 활동은 읽고 쓰고 말하기, 그것으로 밥벌이도 하고 수많은 벗들을 만나고 계속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하다. 이 행운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 바야흐로 백수의 시대가 도래했다. 청년 백수, 중년 백수, 장년 백수, 도처의 사방에 백수가 넘쳐난다. 누구든 언제든 백수 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백수에 대한 본격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백수란 무엇인가? 백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백수의 비전은? 백수의 일상은? 이렇게 서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 이 책의 포인트는 그 중에서도 청년 백수다. 청년 백수는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문명의 이슈가 되었다. 청년 백수, 청년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차를 좀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장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밥벌이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우정, 백수의 최고 자산, 친구는 제2의 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요. 3장 지배 시대에서 기레 시대로, 청춘은 유동한다. 4장 배우면은 끝이 없다. 네버엔딩 쿵푸. 이제 본문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은 이 책의 처음 부분은 그다지 저에게 큰 감흥을 일으키지 못했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년 이후의 사람들도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밥벌이와 자존감, 그래서 소비와 부채로부터의 해방.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그가 평생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돈에 대한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쓴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는 바란다. 천하의 사람들에게 황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도 아니요, 없다고 해서 반드시 슬퍼할 일도 아니다. 이유도 없이 자기 앞에 황금이 굴러들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놀라고 귀신을 만난 듯 무서워하며 길을 가다가 숲풀에서 뱀을 만나 머리칼이 쭈뼛 서도록 소스라쳐서 물러나듯이 해야 할 것이다. 돈에 대해서 연암 박지원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백수는 노동의 소외에서 벗어난 존재다. 백수의 정체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활동의 산물이다. 당연히 소비와 부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동시에 투기 자본에도 포획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건 철학이다.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한 인신론적 태도, 그게 바로 백수의 생명 주권이다. 청년들이 이 원칙만 잘 수호해도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은 상당 부분 타파될 것이다. 참으로 멋지지 않은가? 참으로 쉽지 않은가? 부채와 소비로부터의 해방이 자유로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딱히 필요하지도 않는 소비에 열광하고 있는 요즘 세태에 비춰보면 청년이든 중년이든 가슴속에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부분을 더 살펴보면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니까 괜찮다고? 아니다. 전혀 괜찮지 않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은 일방통행이다. 소통이란 모름지기 쌍방향 혹은 다차원이어야 한다. 페이스북의 성장을 이끈 한 CEO는 페이스북을 도파민에 의해 작동하는 단기 피드백 순환고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고한다. 당장 소셜미디어를 중단하라고. 전형적인 페이스북 사용자보다 좋아요를 더 많이 누른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크롤만 하면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타인과의 깊은 상호작용 없이 업데이트를 올리는 수동적 소비 형태는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 페이스북 창시자들이 일종의 내부 고발, 나아가 고해성사를 한 셈이다. 혹시 스몬비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방송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에 대한 연암의 생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연암은 평생을 독서인으로 지냈다. 근데 읽는 속도는 신통치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기억력이 썩 좋지 못하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덮으면 곧바로 잊어버려 머릿속이 멍한 게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니 진도가 안 나간다고 금방 까먹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독서는 그 자체로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지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독서가 일상과 오버랩되는 것, 그리고 고전의 내용들이 신체와 융합하여 나의 언어가 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지성이다. 어제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느냐에 대한 답변을 연암이 직접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청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